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가 옷깃을 여미게 하는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점차 짙어지는 추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가을 같은데 계절은 어느덧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는 서울자치단체들의 구정질문에서 드러난 지역 문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10월 29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노원구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시스템의 서버 교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다른 자치구의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용산구 다문화 향토사 박물관에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마포구 당인리 발전소 공원화 사업에 대해 기존 설계와 다른 시설과 공사 지연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완전 무상보육 계획을 밝혔습니다. 무상급식은 2021년까지 고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생으로 확대됩니다. 필리핀 현지 강사와 국내 학생이 화상으로 영어 공부를 하는 프로그램이 노원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서버가 노후돼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원구는 21개 지자체에 이 서버를 제공하고 있는데 해킹이라도 당하는 날이면 노원구가 다른 지자체 피해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첫 소식 박선아 기자입니다. 노원구가 2010년부터 시행 중인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홈페이지입니다. 필리핀 현지 강사와 한국 학생이 화상 교육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컴퓨터 서버 교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버 교체 시기는 통상 6년. 노원구 서버의 경우 그 수명을 다해 외부 침입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그것이 아마 노후 컴퓨터를 가지고 그 당시에 XP를 쓰던 운영체계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노후된 컴퓨터로서 해킹을 방지하고 하려고 하니까 그만큼 부하가 걸리는 거죠. 대부분의 관공서와 사업장에선 URL, 즉 홈페이지 주소를 HTTPS로 쓰고 있습니다. S는 Secure, 즉 보안을 뜻하며 HTTP보다 안전하다고 여겨집니다. 노원구 영어학습 홈페이지 또한 HTTPS를 쓰고 있긴 하지만 클릭 몇 번에 S가 사라지는 등 보안의 구멍이 뚫리기도 합니다. 홈페이지에선 민감한 개인정보부터 수강료 결제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해킹이라도 당할 경우 그 피해가 막심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노원구는 전국 21개 자치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원어민 학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홈페이지가 해킹이라도 당한다면 21개 자치구의 피해를 노원구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문제점이 지적되자 노원구는 부랴부랴 서버 교체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버 자체를 내년에 이제 미디어국가에서도 교체하려고 지금 예산 편성을 해놓은 상태이고 취약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정을 잡아갖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걸 지금 계획하고. 방호벽이 두텁다는 정부 통신망도 해커들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 때문에 현재 노원 지역과 타 지자체를 포함해 4만 5천 명의 수강생이 이용 중인 영어 학습 서버 관리를 아예 외부 전문 업체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용산구는 역사 문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가칭 다문화와 향토사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용산구의회에서는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 작품의 감상은 물론 공예품을 직접 만들어 봅니다. 공예 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마련된 용산 공예관입니다. 이처럼 문화와 역사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용산구는 오늘 2020년까지 가칭 다문화와 향토사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놓고 전시행정이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것은 지역 주민들과 역사 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보다는 박물관 위주의 전시성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5년 전부터 용산 역사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구민과 지역 역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문화를 교류하고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 설 의원은 박물관 건립과 같은 중장기적인 사업은 구의 재정을 위협할 수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용산구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주요 투자 사업은 총 85억 6,7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체 지원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투자 사업은 구의 재정 여건을 압박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해 현재 비어있는 창업지원센터와 용산구 제4구역에 각각 박물관을 건립하려 했던 구는 한 건물에 모아짓는 방향으로 당초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가치는 물론 경제성까지 고려를 해서 코레일과 서울시 그리고 문화재청과 함께 긍정적으로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시 행정 논란에 휘말린 박물관 건립 사업. 박물관의 건립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산구는 등록문화재 제428호인 서울구 용산철도병원 건물의 다문화와 향토사 박물관의 통합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산구는 사업을 마치는 대로 국립중앙박물관 등과 연계한 지역 내 박물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역사, 문화, 박물관 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마포구의 회선은 현재 공원화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화력발전소 문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일부 시설의 지상부 노출과 공사 지연 등이 화두였습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당인이 발전소 공원화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발전시설은 전면 지화하기로 돼 있는데 기존의 굴뚝을 감싸는 형태로 시설이 올라오면서 주민 불만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지하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외관에 저렇게 크게 올라오는 현상을 보고 속았다라고까지 하면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마포구청장 역시 지상부 시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당초 계획과 달리 변경 사항이 많아졌다는 것. 지금이라도 지상부 시설을 지하로 넣을 수 있으면 넣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경 사항이 많아서 저도 속았다는 느낌이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당초에 지하의 발전소가 모두 매립해서 건설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다가 지상 부분으로 그 시설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공원화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공사가 당초 계획 대비 3년가량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 실시 계획인가 변경 등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마포구가 조속히 처리하고 설계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은 주민 편익시설에 대해서도 구가 직접 챙기라고 주문했습니다. 마포구는 공사 기간 지연에 대해 안전성 강화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지하에 지어지는 발전소 특성상 안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검증 절차 강화에 따른 환기시설 보강 등으로 인해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주민 편익시설은 현재 시설 위치 변경에 대해 검토 중이며 주민 이용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가스 용량의 확대나 증설 등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구청장이 허가 단계에서부터 제동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오는 2021년까지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겠다고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무상급식 시행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신영 기자. 네, 저는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 기자, 서울시 교육청이 무상급식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고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말 그대로 무상급식의 지원 대상을 공립 초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 국사립초와 국제중학교까지 대상이 넓어지는데요. 네,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은 방금 전 서울시청에서 2021년까지 모든 학생이 무상급식을 누릴 수 있도록 혜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내년에는 시범 운영 자치구를 지정해 고등학교와 국사립초등학교도 무상급식이 시행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서울시 내 96개 고등학교에서 2만 4천여 명의 학생이
국사립 21개 초등학교에서 17,000여 명의 학생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내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어떻게 확대가 되는지 구체적인 정보 좀 주시죠. 네, 세부적인 계획도 발표가 됐습니다. 예. 고등학교는 고3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될 계획인데요. 내년에는 고3, 2020년에는 고2, 2021년에는 고1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또 국사립초와 국제중학교는 내년부터 참여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최종적으로는 2021년에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오 기자,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려면 이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도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은 무상급식으로 필요한 예산을 모두 약 7천억 원의 예산을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예. 이에 따라 비용을 분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각각 5대 3대 2의 비율로 분담하는 안을 현재 내놓은 상황입니다. 예. 그동안에 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았는데 이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방금 전 기자회견에서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예. 무상급식을 단순히 급식을 무료로 먹는 게 아니라 보편적 교육복지와 학교 교육 재고라는 틀에서 무상급식을 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현재는 학부모가 급식비를 부담하다 보니 급식비 인상이 어려운데요. 이것이 결국 식재료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을 말하면서 급식비 상향 평준화를 통해 우수 식재료 사용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일부 자치구에서 진행됐던 이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서울시 차원으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무상급식 확대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시청 연결해봤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강남구 청담동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나 호텔 이용객 6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은 호텔 신관 승강기에서 시작해 외벽에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7일 밤 9시 20분쯤 용산구 보광동의 한 마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마트 직원과 인근 주민 등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마트 정유 코너에 있던 히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쯤에는 서초구 방배동 이수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1톤 트럭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화재 진압으로 한때 극심한 도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트럭에 실려있던 형광등 등 전기 부품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새벽 2시 15분쯤에도 서대문구 북과자동의 한 빌딩 지하주차장에 있던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차량 3대를 태우고 50분 만에 꺼졌고 전소된 차량에 있던 42살 남모 씨가 중상을 당했습니다. 불은 남 씨가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강동구 고덕동에는 어르신을 위한 방중말 사랑방이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밀집한 탓에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해 왔는데요. 지난해 화재로 전소됐던 이 건물이 최근 새롭게 문을 열었다는 소식입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흰색과 회색빛 벽돌이 어우러진 외벽. 안에는 깔끔한 인테리어가 눈에 띕니다. 새로 문을 연 방중말 어르신 사랑방의 모습입니다. 1994년 처음 고덕동에 들어섰지만 지난해 초 발생한 화재로 사랑방 건물 전체가 불에 타면서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거처가 없었던 상황. 고령 인구가 많은 고덕동 일대 인구 특성을 고려해 재축 논의를 거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요 주위에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 1월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구조 안전상 문제가 없었으나 시설이 노후돼서 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편의시설이 대폭 확충된 것도 눈길을 끕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엘리베이터와 각종 손잡이를 설치해 불편 요소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한 베리어 프리 건축 개념을 건물 곳곳에 도입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죠. 엘리베이터까지 있고 모든 건 다 좋아요. 옛날보다는 많이 좋습니다.
방중말 어르신 사랑방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되며 강동 구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국립국악중고등학교가 있는 강남구 개포 4동에서는 매년 마을 대표 행사인 개포골 어울림 국악 한마당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악의 거리가 조성되면서 지역의 특색과 어우러진 전통의 멋을 즐길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지역배 기자입니다. 등체의 지휘에 따라 태평소와 나발, 북과 장구가 힘차게 축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일정한 형식이나 정해진 순서 없이 자기의 멋을 넣어 추는 즉흥적인 허튼 춤은 흥을 불어넣습니다. 저희들만 보여드릴 수 있는 이런 재능들을 이렇게 주민분들과 나눔으로써 그러니까 주민분들도 이렇게 행복해하시고 저희도 이렇게 큰 잔치를 열게 될 수 있어서 정말 저희에게 좋은 기회이고 좋은 이렇게 무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국악으로만 구성된 수준 높은 공연에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우리 손주하고 같이 보러 왔는데 너무 좋아서 너무 즐겁고 오늘 저녁까지 끝까지 보고 갈 거예요. 네. 올해로 6년째 이어오고 있는 강남구 개포 4동의 개포골 어울림 국악 한마당 축제. 주민 소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로 국립국악중고등학교가 있는 지역의 특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일대에 전통 기와 지붕을 상징하는 이미지의 간판과 청사초롱 가로등을 설치한 국악의 거리가 조성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고유의 그 국악을 가지고서 그 많은 이렇게 시민들과 같이 음악을 나누고 있는 행사죠. 그 신사동의 뭐 은행나무길이라든지 테헤란로 하듯이 국악의 로로 이렇게 명명을 이제 공식으로 인정을 받을 계획이 있습니다. 개포 4동의 대표적인 지역 축제로 자리 잡고 있는 국악 한마당에서는 10여 개의 지역단체가 참여한 불우이웃 돕기 먹거리 장터와 함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가 이용 할인권이 참가 주민들에게 제공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마포구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마포 1번가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정책 제안을 하면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시행된 지 3개월, 제안된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300명의 평가단 앞에 발표자가 섰습니다. 마포 1번가를 통해 자신이 건의했던 정책을 평가단에게 상세히 설명합니다.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데 눈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공동역 일대가 다 오피스 타운이고 그러다 보니까 녹지도 사실은 부족하고요. 이웃 소통판을 제안해 봅니다. 아무래도 갈등이 있다고 해서 바로 찾아가 얼굴을 맞대고 항의하거나 주의를 하는 것은 서로가 불편해질 소지가 많아서 5분간의 발표가 끝나면 곧바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우수성과 창의성, 전파 가능성 등을 따져 50점부터 100점까지 일반 주민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점수는 무선 단말기를 통해 현장에서 바로 공개됩니다. 평가단 여러분 준비하시고요.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을 눌러주시죠. 마포 1번가를 통해 올라온 제안들을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림책 도서관이나 장난감 수리점을 만들어달라는 제안부터 지역 내 도로 일부 구간에 대한 공원화 제안까지 1차 심사를 거쳐 올라온 구민 제안 10건에 대해 평가단을 구성해 공개적으로 평가한 겁니다. 정책 시행에 앞서 평가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주민들로 하여금 구정 참여를 유도하자는 취지입니다. 정책 제안을 통해 실제로 반영되는 과정을 투명하게 보고 또 오늘 같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지지와 격려도 받고 또 구청 입장에서는 국민 정책이 이렇게 이런 오늘 같은 정책 한마당 행사를 통해서 널리 홍보가 되고 또 우리는 그것이 국민들이 적극 참여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마포 1번가 프로젝트에는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전체 500여 건의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이 중 구청 1층 로비에 등받이 의자를 설치하자는 제안과 은행 털기 사전 예고제는 현재 시행이 된 상태입니다. 마포구는 이날 선정된 우수 제안에 대해서도 부서별 검토를 거쳐 조만간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합니다. 서울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에 관계없이 동등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완전 무상보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월 평균 10만 원 안팎의 차액 보육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 45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만큼 서울시가 55%를 지원하고 나머지 45%는 자치구가 부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중구의회가 5일간의 임시회에 돌입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중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과 중구 문화재단 출연 의결안 등을 심사하고 오늘 11월 예정된 정례회에서 실시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도 심사합니다. 임시회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 후 폐회합니다.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은 압구정동에서 여성의 안전한 강남을 만들기 위한 골목길 안심순찰대 합동순찰과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안심순찰대 활동에는 이재훈 강남경찰서장과 정순균 강남구청장, 압구정동 자율방범대와 생활안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등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순찰대는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도산공원 여성화장실 비상벨과 불법 카메라를 점검하는 과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도산공원부터 압구정 로데오까지 1시간여 동안 진행된 순찰에서는 주민들에게 호루라기를 나눠주며 불법 카메라 예방 홍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합동 순찰을 펼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렸던 서울 고등학교 무상급식 소식과 어린이집 전면 무상교육, 여기에 얼마 전 발표된 학교 밖 청소년 20만 원 지원 정책까지 이런 제도적인 지원책을 반기지 않는 학부모들이 있겠냐마는 공교육의 신뢰도와 꼭 비례하는지는 반문해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늘상 강조하는 내실 있는 공교육이 예산과 뒷결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